안녕하세요. 체리쌤이에요. 오늘은 영재형 기출풀기 그 6번째 시간입니다. 2주 전에 제시한 문제를 풀어보고 다음 2주간 고민해볼 문제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 충분히 생각해 보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결할 문제를 함께 볼까요? 이번 주 문제는 1부터 10까지 수가 사용되는 예를 1부터 각각 한 가지씩 제시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계산의 결과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문제는 2년 전에 경기 지역의 영재원 심층 면접 문제로 광명이나 양양, 안양, 과천 등에서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예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고요. 인정할 수 있는 예를 적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맞는 예로 11을 활용한다면 축구 경기 한 팀의 인원은 뭐죠? 11명이다. 라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하는데요. 반대로 내 친한 친구는 11명이다. 내 필통에는 11자루의 연필이 있다 등의 주관적이며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올바른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 숫자마다 사용되는 예를 한 가지씩 사용해야 하는 것이므로 수가 사용되는 상황은 최대한 겹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2주간 충분히 생각해 보셨나요? 가능한 답은 무엇일까요?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다면 영상을 멈추고 적어도 5분 혹은 이제 1부터 10까지 한 10분 정도의 시간이 적어본 후에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생각해 볼까요? 자, 1부터 10까지 수가 사용되는 예를 1부터 각각 한 가지씩 제시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그 전에 1부터 10까지 뿐만 아니라 수가 사용되는 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집 주소, 주민번호, 그리고 전화번호 등의 식별을 위해 숫자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은행이나 병원 등에서 대기자표, 그리고 저희 달리기 하면 1등부터 등수를 정하죠. 그런 등수 등의 순서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거나 어떤 건물에 들어섰을 때 볼 수 있는 엘리베이터 층수도 알 수가 있고 번호를 누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인 버스의 번호나 지하철 노선도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등에서도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다 보면 여기에 나오는 숫자들도 있고 지하철이나 어디를 나가면 출입구 번호나 아니면 지하철 아까 노선도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있는 게 사람의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플라스틱 용기에도 숫자가 새겨져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숫자에 따라서 식품 용기로 사용하기 안전한지 내열성이 낮아서 전자레인지에도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사용에 주의를 해야 하는 제품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번호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르게 우리가 먹는 핫초코나 부모님이 먹는 커피 믹스 이런 봉지 등에도 제품 번호나 아니면 우리 제조일, 유통기한 등의 숫자가 쓰이기도 하죠. 그리고 햄버거 포장지에도 숫자를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햄버거를 먹을 날이 있다면 숫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죠. 그리고 프로그램에서도 숫자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채널 번호 에서도 숫자가 사용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나 에어컨, 보일러 등의 전자제품, 자동차 등에서도 이렇게 효율 등으로 숫자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거는 이제 특정 숫자들이 사용되는 예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1이 사용되는 예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잠깐 사진으로도 보았던 가장 처음, 가장 먼저를 뜻하는 1호 혹은 1인자 혹은 최고를 의미할 때도 또 1이 사용되기도 하죠. 그리고 아주 매우 드문을 나타내는 말로 만에 하나
라는 말로도 쓰이고요. 여러 속담에도 쓰이게 됩니다. 그 중에 뭐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라는 뭐 기색이나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예사롭게 군다라는 의미로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 밖에도 아무 일도 안 하고 뻔뻔하게 놀고 있음을 비유하는 말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뭐 어떤 대상이나 일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것들을 손끝 하나 대지 못한다. 라는 의미로도 이 숫자 1이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또 숫자 2가 사용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숫자 2는 의외로 또 많죠. 어떤 것 단위로도 많이 활용을 해요. 뭐 쌍, 켤레 이런 것도 있고 우리 고등어 좋아하나요? 고등어를 살 때 고등어 한 손 주세요라고 하면 그것 한 손은 고등어 두 마리를 뜻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쌍이나 켤레, 짝 같은 것들도 두 개를 뜻하죠. 그리고 또 아까 축구 경기가 나왔는데 우리 배드민턴이나 탁구, 복식 경기 인원을 할 때는 한 팀당 2명이 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2가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소수의 약수 또한 2가 2개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뿐이고 더 이상은 없다는 의미로 진인 유일무이나 아니면 둘도 없다라는 것에서도 이 둘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의미하는 게 있죠.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겠다. 두 사람이 음식을 먹다가 그중 한 사람이 죽어도 모를 정도로 음식에 정신이 팔려 있다는 뜻으로 음식에 많이 대단히 좋음을 비유적으로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가 평소에 있는 것 중에 자석이나 뭐 건전지의 극도 2개죠. 그런 의미에서도 2가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 3을 다음 3을 뜻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3이 사용되는 예는 세 가지를 뜻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물질의 상태는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 이 세 가지므로 물질의 상태는 세 가지가 되고요. 그리고 뭐 우리 밥을 먹는 거 삼시세끼 프로그램 혹시 보셨나요? 삼시세끼나 사만사온 같은 경우도 삼자가 쓰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각각 평균적으로 3년 동안 다니면서 또 삼원색이란 얘기도 들어보셨죠.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기본 가지 색은 총 몇 개죠? 3개예요. 그래서 그걸 삼원색이라고 표현을 하고 빛의 경우에는 뭐 빨강, 초록, 파란 색이 빛이 있고 색소의 경우에는 자홍색, 노란색, 남색이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삼원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다음 4는 어떤 게 있을까요? 4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이제 나쁜 의미로 죽음의 사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사를 별로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이죠. 그래서 아파트나 어떤 건물들을 가면 3 위에 4층을 아예 없애서 3 다음 5층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다른 F라는 숫자로도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다르게 우리가 4를 쓰는 게 지금은 겨울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계절은 총 몇 개죠? 4계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그리고 방향을 얘기를 할 때도 우리는 동서남북으로 해서 사방이 있고요. 사자성어에서는 어떻게 네 가지, 사자성어의 단어는 4개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뭐 사면, 초가 등의 사자성어 중에서도 사가 사용되는 것들이 여럿이 있죠. 그 밖에도 뭐 국민의 의무가 4가지가 있어요. 국방, 근로, 교육, 납세 의무 이 4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햄릿하면 생각나는 게 셰익스피어의 비극 중에 하나죠.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라는 의미로도 사자가 사용이 됩니다. 다음 5는 뭐가 있을까요? 5는
우리 들어보셨을까요? 오정육부 들어봤나요? 한의학에서 이제 뭐 내부 장기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죠. 그랬을 때 뭐 오장이라고 하면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등이 있고요. 그래서 얘는 이 오장육부는 결국 오에도 사용이 되기도 하고 또 육에서도 사용이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오 하면 농구 경기, 인원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뭐 입체 도형의 면의 개수나 변의 개수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5개가 뭐가 있지라고 사용을 할 수도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저희가 주사위 하면 생각하는 게 정육면체죠. 그런데 주사위로 쓸 수 있는 게 꼭 정육면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주사위로 쓸 수 있는 입체 도형은 총 몇 가지일까요? 5가지죠. 왜 5가지일까요? 주사위로 사용을 하려면 나오는 확률이 동일해야 되겠죠. 그 말은 입체 도형은 비율이 동일하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결국 정육면체의 개수가 정다각 다면체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5가지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자성어에서도 쓸 수가 있고 아까 속담에서도 많이 쓸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뭐 혈육은 다 귀하고 소중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많이 쓰는 게 5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 라는 의미에서도 오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입니다. 6이 사용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공충의 다리도 6가지이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잠깐 나왔던 게 육면체는 6가지의 면이 있고 육각형의 변은 6개가 되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고 또 아까 농구 코트 위의 수는 5명이지만 배구는 코트 위의 선수가 팀당 6명이 되고요. 그리고 또 6하면 생각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초등학생이라면 초등학교를 다니는 기간은 어떻게 되죠? 총 6학년까지 있어서 초등학교가 다니는 기간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 오감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또 다르게 육감이라는 말도 있죠. 이 육감은 오감 이외의 감각을 일반적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을 직감적으로 포착하는 것을 육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이 사용이 되고요. 다음 7은 어떤 게 있을까요? 7은 7.8기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리고 저희 일주일 하면 며칠이죠? 7일이에요. 일주일은 7일, 그리고 뭐 불뚝칠성. 그리고 7하면 솔직히 제일 많이 생각나는 건 행운의 숫자 7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건 우리나라. 그리고 그건 사람마다 조금씩 틀려서 여기에 넣진 않았어요. 그리고 뭐 피타고라스의 음계는 총 7개의 음이 있고요. 우리 무지개 색은 몇 개가 있죠? 빨주, 노초, 파란보라고 해서 무지개의 색은 7가지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속담으로 7번 재고 천을 짜라 라는 게 있는데요. 그건 무슨 일이든 낭패를 보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여 행동해야 함을 이르는 말을 뜻합니다. 다음은 8입니다. 숫자 8은 어디에 사용이 될까요? 숫자 8은 팔도라는 거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팔도는 우리나라 전체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팔도라는 게 이어져서 되기도 하고 아까 뭐 사람의 다리 수는 2개 이렇게 되면 8개의 다리를 가진 건 거미가 있죠. 그래서 거미의 다리 수나 눈의 수도 되고요. 아까 팔도랑 이어지며 뭐가 있을까요? 팔도 또는 팔도강사, 팔방미인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팔도강사는 아까 팔도가 우리나라 전체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팔도강사는 우리나라의 전체 강산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겠죠. 그 밖에 또 거미 다리수뿐만 아니라 다리수가 8개인 게 또 있죠. 뭐 문어 다리수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2개 남았네요. 9와 10이 남았습니다. 9에는 어떻게 사용될까요? 9는 뭐가 있을까요? 9가진 놈이 하나 가진 놈 부러워한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얘는 1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9,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 가장 큰 자연수가 9죠. 그래서 9로 상대적으로 많음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9는 그렇게 쓰여서 욕심이 많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우리가 쓰는 게 뭐 구구단 에서도 굉장히 9가 많이 쓰이고 우리 아홉수라는 말도 많이 썼어요. 9, 19, 29. 그래서 아홉수라는 말도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숫자 9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리고 10이 또 뭐가 있을까요? 10은 십시일반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10은 십시일반은 10사람이 자기 밥그릇에서 한 숟가락씩 덜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밥 한 그릇을 만든다라는 뜻이죠. 정확하게는 그러니 뭐 여럿이 힘을 합치면 작은 힘으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말이고요. 10은 단위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아까 2라는 숫자는 뭐 짝, 켤레 이런 거에서도 썼는데 10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는 걸로 뭐 두루미나 꾸러미, 쾌 같은 것들이 있어요. 두rum은 뭐 고사리 같은 것들의 산나물을 엮는 엮어서 세는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고사리 한 두릅은 열 모숨이라고 또 표현을 하거든요. 모숨은 길고 가늘한 물건을 손 한 줌 안에 들어 올릴 만한 분량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 고사리 한 두릅은 이렇게 우리가 손에 쥐었을 때 10번을 쥔 만큼의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꾸러미는 달걀 10개를 묶어 세는 단위라고 표현을 하면 돼요. 달걀 한 판은 더 많은 숫자죠. 그런데 꾸러미는 달걀 10개를 묶어 세는 단위로 달걀 한 꾸러미는 결국 달걀 10개를 의미를 하죠. 그리고 캐라는 거 들어봤을까요? 캐는 예전에 쓰는 돈이죠. 엽전. 엽전을 묶어 세던 단위로 한 캐는 엽전 열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단위의 묶음으로 굉장히 10이라는 숫자를 좀 사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이제 속담 중에서도 1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10개의 물속을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르다. 라는 의미로 사람의 속마음을 알기라 매우 힘듦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그걸 이야기를 했을 때 생각나는 숫자가 딱 그 숫자가 되는 아니면 모두 다른 사람과의 우리의 약속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를 작성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2주간 생각해 볼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 2주간 생각해 볼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역시 다양한 답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주의 문제는 사람이 광합성을 한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여러 가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제시하라라고 해서 한 가지가 아니라 최대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주간 열심히 함께 풀어보도록 하고요. 답은 2주 후에 공개됩니다. 감사합니다.